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알던 아빠의 모든 게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2차 피해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는 게 결정적인 난제였습니다. 해남에서 목포로 시집와 믿었던 남편에게 의지한 채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어머니는 밤마다 해로운 알코올만 들이붓고 저한테는 빈 소주병만 뚝 집어 던지셨어요. 장남인 저만 보면 바람 피우는 아빠가 생각나서 싫다고, 나를 미워하는 엄마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81년생 닭띠인데 제 아버지도 57년생 닭띠였고, 더군다나 저는 얼굴 생김새부터 말투,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대부분 아빠와 비슷했거든요. 겹치는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본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제 아버지가 떠올라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서럽게 우는데 그 슬픔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저리 애절하게 울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제 고막에도 슬픔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두 귀를 지그시 틀어막으며 저도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모를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이혼하지 않고 저를 포함한 삼형제를 아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묵묵히 키우셨습니다. 솔직히 육아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건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나가시면 저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밥도 챙겨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게 저의 의무였어요. 시키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이니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놀아줄 누군가가 없어 심심했는데 그 당시 공천이라는 곳에서 아침 10시인가 11시부터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 만화를 방영해주고 또 6시가 되면 공중파에서 연이어 만화를 방영해줬어요. 그리고 만화가 끝나고 늦은 밤이 되면 드라마까지 연타로 시청했죠. 두껍고 무거운 브라운관 속에는 재미있는 게 참 많았어요. 만화를 보고 자라니 유년 시절 저라는 촌놈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 장난감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살 수는 없었어요. 저희 집구석에는 안타깝게도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그 후로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시고 친구분 빚 보증까지 서둔 바람에 졸지에 거지로 전락했죠. 그래도 갖고는 싶은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벽이나 방바닥에 숱하게 그려댔죠. 내가 갖고 싶은 로봇들을. 그러다 보니 곧장 그림도 잘 그리게 되었고 덩달아 없던 꿈까지 샘솟게 되었죠. 나도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은 잘 그리는데도 정상적인 아빠 얼굴은 못 그리겠더라고요. 진짜 아빠 얼굴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아빠는. 저는 미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결국 미대에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미대 가겠다고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건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단정했거든요.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못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처럼 찢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이랬죠. 엄마, 나 미대 가기 싫어.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그리고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진짜 널리고 깔렸더라고. 제가 포기해야 엄마 마음이 편해질 거란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는 저만큼은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서둔 빚보증이 난데없이 발목을 붙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전문대라도 나와야 한다면서 저를 지방 전문대는 불굴의 의지로 졸업시키셨습니다. 후로 상근 예비역으로 만기 전역하고 사회로 나오니 8천만 원이었던 우리 집 채무가 어느새 1억 원으로 깜짝 불어나 있더라고요. 엄마는 식당에 나가서 참모로 일하시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라는 부업까지 뛰어도 이자 갚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부터 아르바이트만 4개 이상을 7년 정도 유지하면서 엄마랑 함께 빚 청산에 죽어라 몰두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는데 순수했기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든 가정의 해체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산 결과 아빠가 싸질러 놓은 붉은 똥을 치우는 데 성공했는데 어느새 나이 20대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뿌듯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30대가 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뭐하다 그 나이를 처먹었냐? 와, 그때는 진짜 서운했어요. 그래서 30대만큼은 나를 위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자 여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듯 제 꿈은 애니메이션 작가였었잖아요. 그걸 하려면 대학을 가야만 하고 더군다나 돈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앞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뺀 그냥 작가를 하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꿈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500만 원이 되었을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충무로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협회 영상작가 교육원에서
영화 시나리오 쓰는 법을 배우고 여의도 방송작가 교육원에서 드라마 작가가 되는 과정을 수료했어요. 목포에 계속 있으면 할 게 없더라고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헛된 희망 고문만 시키는 꿈처럼 악랄한 고문관도 없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작품을 쌓고 방송국 드라마 공모전에 숱하게 응모했는데도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언젠가 점을 보러 갔어요. 거긴 강남에서 제법 알아주는 되게 유명한 무당집이었어요. 부채와 방울을 집어든 무당 선생님은 누군가와 접신하더니 동기들에게 너희들은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덕담을 건넸는데 저에게는 너는 신내림 받지 않으면 머리도 안 될 거야 라고 대뜸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 흔한 긍정적 립서비스 하나 해주지 않으셨죠. 참으로 야박했어요. 충치 치료만 하는 줄 알고 유명한 치과에 편한 마음으로 내원했더니 이건 뭐 고액의 임플란트를 해야만 한다는 충격적인 의사의 진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일이 있던 후로 동기가 타로 카드를 선물해 줬어요. 이걸로 여러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 덕을 쌓는다면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사준 겁니다. 무당 선생님도 덕을 많이 쌓아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여간 그게 드라마 작가였던 제가 사주 카페에서 여러 사람을 상담해주는 관성가가 된 첫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직관력이 좋아서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때는 누구나 다 있는 흔한 재능이라 치부했거든요. 사주 카페에 근무하니까 필명도 지어야 한다고 사주 카페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라는 필명도 지어주셔서 그동안 광수로 활동했는데 제 사주에 물과 불이 부족하다고 빛광자에 물 숫자를 써서 이걸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필명이 싫어져서 무아진이라는 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희한하게 올해 25년도에는 변덕이 심해져서 뭐라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드라마 작가이자 웹소설 작가이며 올해 청소년 소설도 출간을 준비 중이고 유명 유튜브 채널에 몇 번 출연도 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맥심 잡지와 인터뷰도 진행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인 드라마에도 관상가로 참여해 여러 자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사주카페 소떼에서 적지 않은 내점자를 상담하고 있는 셀프로 신내림 받은 관상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셀프 신내림을 업계 용어로 말하자면 모블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요? 팔릴 수 있는 드라마 기획안이나 대본은 어떻게 쓰는지, 뭐 일종의 상업용 콘텐츠겠죠? 웹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을 집필할 때 초보 작가님들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사주팔자나 관상은 어떤 것이며 나쁜 이목구비는 무엇이고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 사람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기나 팔자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차근차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유튜브라는 게 익숙해지면 관상 라이브도 함께 겸해보려고 하니까 첫 영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나 무속신앙, 관상학 이런 것들이 단어도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뭐 형살, 태극기인, 역마살, 현침살, 백보살, 편재, 비견 진짜 복잡해요. 물론 제가 멍청한 것도 있겠죠. 어쨌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강점 혹은 전문성은 무엇인가요? 12년 동안 이어온 다양한 글쓰기 경험과 숱한 타인의 관상을 살피며 쌓아온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는 삶의 지혜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과거에는 어땠으며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저마다의 인생을 스토리텔링 해드리는 관상 스토리텔러가 저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떠한 제안을 건네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드러내야 팔자가 좋아져요. 속에 담고 있으면 무슨 진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